안녕하십니까. 성남 재개발 전문 부동산 119입니다. 오늘은 성남 수진 1구역이 관리처분 총회에서 뒤집혔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TV에서 얘기하는 속보급입니다.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개발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조합원 지위승계 금지 규정과 5년 재당첨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 아니고서는 관리 처분이 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뒤집혔습니다.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돈이 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왜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 없이도 매매가 가능한지입니다. 관리처분 인가 후에도 전매 제한이 안 걸리는 근거가 무엇인지, 두 번째로 수진 1구역이 특수성인지 아니면 다른 구역에도 적용이 되는지, 세 번째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먼저 핵심 전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도정법 제39조는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투기과열 지역의 재개발이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 이외에는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되면 팔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진 1구역도 39조에 해당되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 1구역의 성격을 보시면 수진 1구역은 공공재개발이고 조합 방식이 아니고 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질문은 딱 하나로 줄어듭니다. 조합 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인데 조합원 지위 승계 금지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수진 1구역 현황을 타임라인으로 보고 가시겠습니다. LH에서 공문이 이미 나왔고 그 공문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합니다. 21년 1월에 LH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가 됐고 24년 12월에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5년 7월 10일에 분양신청 마감까지 했었죠. 그리고 나서 25년 10월 15일에 성남 전 지역이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분양 신청을 다 끝난 뒤에 투기과열 지역이 지정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 타이밍 때문에 법 적용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해석 싸움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5년 5월 20 중요한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개정입니다. 어렵죠?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어땠을까요? 공공재개발, 그러니까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관행적으로 분양신청 마감일까지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랬던 것이 이제는 법이 개정이 됐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는 공공방식에서도 제한이 생긴 것입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일 이후에는 다물권자들이 거래를 하면 단독으로 입주권을 못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 도정법 개정 내용입니다. 여기 수진 1구역이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경과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경과 규정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법이 바뀌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예전 규칙을 따르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갑자기 바뀌면 이미 계약하고 진행 중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배려해 준 것이 경과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2025년 5월 20일 이전에 사업 시행자가 LH나 SH 같은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지정된 구역은 예전 방식을 따른다입니다. 그럼 예전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분양신청 종료일까지 거래한 분들은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온 투기과열 지구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럼 수진 1구역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21년 1월에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25년 5월 20일 전보다 훨씬 이전이죠. 그래서 수진 1구역은 경과 규정이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25년 7월 10날 조합원 분양 신청이 마감이 됐고 바로 이날이 조합원 자격을 확정하는 기준입니다. 수진 1구역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미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은 후에 25년 10월 15일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분양 신청 마감일 이후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앞으로 관리처분 인가가 나와도 전매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10년 보유 5년 조건 없이도 조합원 지위를 물려줄 수 있다. 이것이 LH가 발표한 공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하나 더 남았죠. 재당첨 제한 5년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답을 먼저 이야기하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재당첨 제한이 뭔지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투기과열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이나 분양을 받으면 5년간 다른 정비사업 분양 신청을 못하게 막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은 분양 신청 당시 규제 상태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수진 1구역은 분양 신청 기간에는 아직 투기과열 지역이 아니었고 그 후에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후 지정은 소급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실무 해석입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구역에서 분양 시정할 때는 그때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또 다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이것이 끝이 아니죠. 성남 재개발이 수진 1구역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구역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태평 3구역, 상대원 3까지 똑같이 적용받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각 구역마다 타임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크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 시행자 지정이 2025년 5월 20일 이전이냐 이후로 나눠집니다. 이전이면 경과 규정을 적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분양 신청 마감이나 시행자 지정일이 투기과열 지구 지정 전이냐 후냐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재 상대원 3구역은 LH와 시행자 지정 고시가 올해 3월 1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이미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시행자 지정 고시가 되니 상대원 3구역만 이 법에 발목을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구역마다 상황이 다르니 절대 단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각 구역의 정확한 일정과 공문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핵심만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수진 1구역 성격은 공공 방식으로 조합 방식이 아니다 보니 21년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돼서 경과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분양 신청 마감일이 25년 7월 10일로 조합원 자격 확정 기준일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이후 규제는 무관하고 이후에 투기과열 지구 지정으로 앞으로 나올 관리처분 인가는 영향이 없다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10년 보유, 5년 거주하지 않아도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해당되지 않는다입니다. 이 공문은 LH가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반영된 자료로 보입니다. 법이라는 게 100%가 없다 보니 국토부와 LH 해석을 믿고 가되 혹시나 다른 의견이 나오면 또 바로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빠른 정보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부동산 119였습니다.